안녕하세요. 히쌤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번 디딤 영상 꼭 보고 선생님 수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어떤 내용을 배울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해 봅시다. 순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 정부도 수립되고 친일파 청산을 노력했고 농지개혁을 했다라는 그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해요. 보기에 앞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아셔야 됩니다. 민족과 국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현대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 민족과 국가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심지어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민족의 개념에서 국가의 개념에서 모든 사건과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먼저 민족입니다.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 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이다. 그래서 인종이나 국가 단위인 국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건 한민족이라는 개념이죠. 한민족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기 조선족 그리고 고려인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연변 쪽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각 지역에 계시는 제1동포, 제2동포 이런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민족, 인종이나 국가 단위랑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 비슷한 역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건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을 말하죠. 둘 다 중요한 건 사회 집단입니다.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을 3요소로 필요로 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이 국가고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역시 국가입니다. 한 민족이지만 국가가 두 개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선생님이 이걸 얘기했냐?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가 또는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가 다르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를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얘기했고요.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이 관점에서 보는 건 무엇이고 이 관점에서 보는 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죠. 이 사진은 무엇이죠?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읽을 수 있나요? 여기 잘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라고 써 있어요. 고로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그 장면을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에는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건물은 조선 총독부입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이 시기 일어났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에요. 남한만의 선거를 실시했다. 이 선거를 뭐라 부르냐? 50총선거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이 월과 일을 따라서 선거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했기 때문에 50총선거고요. 여기서 너무 중요하죠. 최초의 단어가 들어갔어요. 최초의 보통선거고요.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재헌이라는 건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이때 뽑은 국회의원은요. 재헌 국회 활동이죠. 이 국회의원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제정합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이름을 제정했고요. 재헌 헌법을 선포해요. 이 재헌 헌법을 선포한 날이 언제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나요? 7월 17일 재헌절이죠. 선생님 때, 나 때는요 쉬었습니다. 이날 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쉬었는데 지금은 안 쉬죠. 대통령 중심의 민주공화정을 채택했고요.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렇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게 바로 재헌국회입니다. 한 가지 특이점은 이 재헌국회는 2년이
임기였어요. 지금은 4년이죠. 이 이후에는 다 4년입니다. 이때 재헌국회 의원들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 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지? 그 당시에는 간접제입니다. 간접제. 지금은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만 당시엔 국회의원이 뽑았어요. 그런 것도 있었다라는 것도 알면 좋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이 정도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광복절인데 3년 후에 광복절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고요. 국제연합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라는 거. 북한은 합법정부로 승인하지 않았죠. 이 이야기는요, 앞으로 여러분들 살면서 너무 지겹게 들을 거니까요,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유엔이, 국제연합이라는 건 유엔이죠. 한반도를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북한 정부입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돼요. 46년에 그리고 토지개혁을 합니다. 토지개혁. 무상몰수와 무상분배예요. 무상이라는 거는 돈을 주지 않고 다 뺏었다는 거고요. 무상분배라는 건 역시 분배도 돈을 주지 않고 다 그냥 분배했다는 거야. 사고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적인 방법이에요. 그걸 실시했고요. 토지와 공장의 국유화를 실시했다. 역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의 이념을 시행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요. 김일성을 수상으로 정부가 수립됩니다. 9월 9일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수립되고 나서요. 인민공화국이 9월 9일 날 수립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구구절이라고 해서 9월 9일을 큰 행사를 개최합니다. 친일파 청산 노력이에요. 민족정기 회복과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친일파 처벌 여론이 형성되는 건 너무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뭘 했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해요. 너무 중요하겠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별표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1948년에 재헌국회에서 이거를 만들어요. 흔히 우리는 반민특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지금도 무슨 특검이라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 특검 비슷하게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친일파를 조사하고 처벌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친일파를 처벌하는 건 당연하죠. 여사진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반민족 행위처벌법에 따라 체포돼서 이송되는 김현수와 최린. 김현수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아저씨가 최린이라는 아저씨예요. 민족대표 33인에 포함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민족 행위를 해서 친일파로서 일제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혀갔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덕술이라는 친일 경찰이었어요. 악질 고문 경찰 이런 사람들이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잡혀갑니다. 이광수 이런 민족적 경륜이나 일제시대 때 협력했던 사람들이 박흥식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혀가요. 하지만 좌우 대립과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활동이 중단돼요. 그래서 친일 인사 대부분이 풀려납니다. 처벌은 했지만 다 풀려났어요. 그래서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 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당시에 어떤 걸 지지했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승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이 반민특위의 활동을 중단시켰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승만이 나쁜 놈이야?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도 한번 봐야 돼. 이승만이 잘했어?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입니다. 농지개혁이에요. 농지개혁이 뭐냐? 아까 북한의 토지개혁과 비슷하게 우리는 농지개혁을 했는데요. 농지개혁법을 제정해서요. 농지개혁을 실시합니다. 이 연도를 잠깐 잘 봐야 되는데 1950년에 실시를 해요. 다행히 밑에 보면 6.25 전쟁 발발 직전에 실시합니다. 이게 꽤 의미가 커요. 왜 그런지 또 6.25 때 얘기를 하는데요. 내용은 농가 한 가구당 3정보 이상의 토지 소유를 금지해. 3정보라는 거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딱히 알 필요는 없는데 특정 상한 내에 토지를 가질 수 없게 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정부가 초과하는 토지를 매입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토지를 가질 수 없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으로 매수해요.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고요. 돈으로 다시 팔았어요. 농민들에게 다시 판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됐어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일제시대에는 우리나라 지주, 일본 지주 또는 조선 지주 몇몇을 제외하고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작인이죠. 자기 땅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사는 거, 또는 농사를 짓는데 내가 농사 지은 걸 다 가질 수 없는 거, 꽤 박탈감이 심하고요.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심해요. 이것들을 다 새롭게 고친 거죠. 북한은 다 그냥 뺏었고 다시 나눠줬다며, 조선은 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시장경제 체제에 의해서 유상으로 매수하고 유상에 분배를 하죠. 물론 국가가 개입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걸 해서 농민들이 북한 정권에 넘어가지 않는, 6.25 때 북한 정권에 넘어가지 않은 그런 결과도 갖고 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시간엔 뭐 할까요? 라고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것들은 다 끝냈어요. 다음 시간은 6.25 전쟁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시간에 했던 그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볼 거고요. 이것이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논쟁점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같이 선생님과 또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다행히 15분 이내로 잘랐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꼭 한번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여러분들 활동지에 잘 작성하면서 리마인드 하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더 재밌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 준비를 할 테니까요.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